오늘 실험은 아주 단순합니다. 트레드밀은 12로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팔이랑 다리만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시계가 4분 24초, 8분 23초, 7분 페이스 이렇게 제멋대로 멋대로 널뛰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직접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바깥 공기가 정말 달라졌는데요. 해가 짧아졌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고 밖에 나가기가 참 두려운 계절입니다. 그렇다면은 러너들은 자연스럽게 야외 러닝을 줄이고 실내 트레드밀, 일명 러닝머신이라고 불리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초보 러너부터 다양한 고수분들까지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에서 뛰면은 가민이나 혹은 애플워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짧게 나오거나 혹은 길게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정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달리기 폼이 엉망인 것도 아니고 이 오차는 기술적인 한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필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다양한 방식으로 뛰어보면서 과연 어떨 때 어떤 오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 속도를 계산하는 그 메커니즘, 그리고 제가 직접 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트레드밀에서 뛸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따라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실험의 전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거는 GPS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추적을 하는데 실내에서는 GPS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약하게나마 잡힐 수는 있지만 거의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계는 이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손목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빠르기로 이런 패턴으로 흔드니까 대충 이 정도의 속도겠지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헬스장에서 아주 단순하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트레드밀 속도는 12로 고정하고, 그러니까 대략 킬로미터당 5분 페이스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0, 중간에 속도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분 정도씩마다 각각의 상황을 다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4번이 다 똑같은 러닝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자세, 그리고 어떤 식으로 뛰었는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평소처럼 그냥 뛰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한 손, 시계를 찬 손을 고정한 상태로 그냥 뛰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폭을 줄이고 케이던스를 높여서 뛰었습니다. 당연히 속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케이던스를 높인 상태에서 상체는 고정하고 팔치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 한번 스모킹 건을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자, 영상에서 보이는 먼저 첫 번째 구간 1입니다. 이거는 평소 제 폼대로 자연스럽게 뛰는 베이스 라인, 즉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시계가 계산한 평균 페이스는 4분 39초입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보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를 제 트레드밀에 나온 걸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면은 5분 페이스가 나왔어야 정상이지만 아마도 그 보정 과정에서 다른 것과 속도를 맞추면서 오차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던스는 170,
보폭은 1.27이 나왔습니다. 수직 진폭은 10.4cm, 수직 비율은 8.2 정도로 그래프를 보면은 위아래로 살짝 튀면서도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접지 시간도 평균 240선에서 안정적입니다. 시계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정말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팔 스윙과 충격도 대략 이 정도면은 4분 후반 페이스겠네 라고 아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란색 보폭 그래프도 1.2m 위에서 일정하게 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실험의 가장 정상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간 두 번째로 넘어갔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때 저는 시계를 찬 팔을 허리춤에 고정하고 혹은 트레드밀 난간을 잡고 반대쪽 팔만 흔들면서, 그러니까 시계를 차지 않은 쪽만 흔들면서 똑같이 시속 12km로 2분을 뛰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5분 페이스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평균 페이스가 8분 23초까지 느려집니다. 거리도 2분 동안 0.43km를 뛰었었는데 이번에는 0.24km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폭은 1.27에서 0.68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고 수직 진폭 역시 10.4에서 7.0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수직 비율은 10%를 넘어서 더 높게 찍힙니다. 접지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팔을 안 흔드는 순간 시계는 저를 걷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똑같이 5분 페이스로 뛰고 있는데 시계 입장에서는 이 정도 충격과 팔 스윙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콩콩 거리는 거라고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땀 닦으려고 한 팔을 들거나 올리는 순간 똑같이 걷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간으로는 이번에는 반대로 팔을 정상적으로 흔들고 보폭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케이던스를 올리는 숏피치를 활용하였습니다. 여전히 트레드밀 속도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케이던스가 193까지 치솟고 보폭은 1.18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직 지폭도 8.1로 조금 낮아지고 수직 비율은 7%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접지 시간은 211로 오히려 더 짧게 찍혔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계산한 평균 페이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히려 맨 처음에 뛰었던 4분 39초보다 더 빠른 4분 24초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앞 구간과 똑같은 페이스로 뛰었는데 시계 속의 기록은 훨씬 더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가 높아지고 수직 진폭과 접지 시간이 바뀌자 시계는 오늘 빨리 뛰네 라고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는데요. 스마트워치는 케이던스와 팔의 리듬을 속도의 핵심 힌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오늘 기록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싶었던 날은 진짜 컨디션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종전걸음으로 뛰면은 조금 더 잘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속도는 그대로이지만 기분 좋은 착시 현상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 구간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문워크 하듯이 발만 빠르게 움직이고 상체는 그대로 두면서 뛰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보폭은 더 줄이고 케이던스는 196까지 올렸습니다. 다리는 정말 제가 대회 때 나오던 정도의 케이던스입니다. 근데 시계를 찬 팔은 다시 고정한 상태로 뛰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상체는 마치 조깅하듯 느릿느릿, 하체만 미친 듯이 회전하는 아주 이상한 폼을 한번 구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평균 페이스는 7분입니다. 앞에서 4분 20초, 24초까지 찍었던 시계가
케이던스가 오히려 더 올라갔는데도 더 힘들게 뛰고 있는데 오히려 느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폭은 0.72로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수직 진폭은 6.4c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팔의 움직임도 아예 없기 때문에 얘가 많이 위아래로 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시계 입장에서는 케이던스가 이렇게 높은데 팔을 안 움직이네? 그러면은 이거는 빠른 러닝이 아니라 이상한 제자리 뜀뛰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발을 빨리 굴려도 팔을 제대로 써주지 않으면은 시계는 그걸 달리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실험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워치의 알고리즘을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의 속도는 원래 수식으로 쓰면은 속도는 케이던스 곱하기 보폭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GPS가 없으니까 시계는 이 둘 중에서 보폭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팔의 스윙, 그 다음에 수직 진폭, 그리고 접지 시간의 변화 같은 간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아마도 보폭이 이 정도겠지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지 않고 묶어버리면 보폭을 거의 못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케이던스만 올리면 실제보다 더 멀리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 시계가 속도가 널뛰게 한다면 그거는 기계 탓이라기보다는 팔치기가 어색하거나 혹은 내가 제대로 된 자세로 뛰고 있는지 혹은 시계를 헐겁게 차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속도로 영향을 줄 때 시계가 헐겁게 차져 있다면 제대로 몸에 밀착되지 않고 팔치기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이런 오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뛰는 도중에는 시계 페이스를 그냥 무시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트레드밀을 뛸 때 여러분이 신뢰해야 하는 것은 손목이 아니라 트레드밀 기계에 있는 계기판입니다. 페이스는 러닝머신을 믿고 시계는 오로지 심박수와 케이던스 정도만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케이던스랑 심박은 폼이 좀 바뀌어도 일관되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잘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던 것처럼 같은 5분 페이스라고 하더라도 구간마다 4분대이기도 했고 7분대이기도 하고 8분대이기도 했습니다. 억만징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마치고 나서 저장할 때 그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정확한 그 트레드밀의 거리를 책정하라고 합니다. 혹은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이 설정이 가면 저장할 때 보면은 밑에 쪽에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내가 실제로 거리를 했는지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뛴 거리가 더 길게 나왔거나 혹은 더 짧게 나왔다면 그거를 수정해 주는 것만이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실내에서 이 정도 흔들 때 이 정도 속도구나 라고 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점점점 오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데이터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팔을 어떻게 치는지에 따라서 시계는 정말 다르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의 몸 상태나 강도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드밀에서 얘기 드리는 거는 심장, 그러니까 심박수와 그리고 그날의 내 인지 강도, 컨디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기준값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장에 가셔서 트레드밀을 뛴다면 팔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그리고 속도가 얼마가 나오든지 시계는 절대 신경 쓰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팔을 한번 보는 순간 팔치기가 어긋나고 그만큼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트레드밀에 찍힌 거리로 보정만 잘 해준다면은 실내 러닝 데이터가 점점점 정확해지고 쓸만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 추운 겨울날에도 내가 옷을 갈아입고 트레드밀 위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트레드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겨울철 트레드밀 훈련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겨울철에 열심히 트레드밀 훈련하시고 봄에 더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